수년 전부터 전 지구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마존부터 호주, 미국 대형 산불이 났고 지금도 석 달째 타고 있는 캐나다 산불은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답니다.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지금은 한여름철인데 가을이라면 나뭇잎이 말라서 잘 탄다지만 시퍼런 녹색잎이 있는데도 기름 뿌린 것처럼 불이 붙습니다. 지금 캐나다 산불은 한반도 면적만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곳이 동시다발 불이 난다고 합니다. 저번에 위성 영상에도 동시다발적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불이 동시에 났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것보다 방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은 방화 얘기는 일절 안 합니다. 하와이 산불도 그렇고 서구 산맥은 나무 뿌리까지 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나무 안쪽이 불이 붙어 타는 영상도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하와이 땅이 섭씨 100도라고 합니다. 항상 몇 년 전부터 생각이 떠오르는 건 에너지 워펀, 지향성 무기설 이야기가 서구권에 자주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ELF 무기를 쓰는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이지만 보통 레이저는 과학계 무기이며 ELF 무기는 비가시적 전파 무기의 일종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향성 에너지로 한 초점을 모을 수도 있고 수키로 광역으로 에너지를 분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적의 수천대 공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지상군을 전멸시킬 수 있는 광역 조준 표적 무기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1단, 2단, 3단 설정을 하면 평소보다 물체가 불이 타는 것을 10배 높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체의 원자를 자극하고 진동시켜서 열이 과도하게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LF 극저주파와 초고주파를 이용하는데 마치 우리가 돋보기를 한 곳에 초점을 모을 때는 강한 열이 발생하고 영역을 넓힐 때는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그런데 ELF 무기는 수키로 광역 조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20세기 중후반 구소련 러시아가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기상 지진 무기로서 활용했고 적의 지도에서 공중에 뜬 군용기 홀로그램 표적 기술을 이용해서 비행체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내부의 승무원들은 엄청난 에너지의 내장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일단은 저단계 실험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승무원은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핵융합 기술과 입자 빔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체의 핵분열을 일으킬 정도의 파괴적인 무기인 듯 합니다. 그런데 섭씨 500만 도를 견딜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스마 포 무기는 1억도 되겠군요. 이미 한 차례 쿠바 핵 이의가 있었을 때 미국은 델타포스와 모사드 군대를 동원해 핵을 해소하는 비밀작전 중 구소련 러시아가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코스모스 페어라는 차세대 반중력 무기를 이용해서 그곳에 가서 미국 군대를 전멸시키려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빔 무기가 연쇄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대신 미국의 달기지 문 호라이즌 기지를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이 달 중앙기지는 빔 무기를 설치하는데 3차 대전 때 핵을 요격하기 위한 장치들이었습니다. 피닉스 저널과 로즈웰 파일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미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달에 여러 차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도 구소련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계획적으로 ELF 무기를 이용해서 물체 원자를 자극해서 평소보다 10배 이상 불이 잘 붙는 공학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얘네들이 지구온난화를 몰고 가는 이유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이 지구온난화를 믿으면 진짜 지구온난화가 올 것 같군요. 지금 시대에는 온난화는 맞습니다. 다만 탄소 기반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은하계, 태양계, 지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차원은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뜨거워서 타 죽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 변해서 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의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주 밖을 볼 줄 모르니 말입니다. 극저주파 익스트림리 로우 프리퀀시 무선 파동은 주파수가 초당 20만 사이클 미만의 파동들로 고주파 파동들에 비해 사람의 뇌파 리듬과 보다 효과적으로 복명하기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시행되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F 실험들은 그 이후로 놀랄 만큼 업데이트되었으며 대부분의 실험들은 구소련, 영국, 미국의 군사시설들 내에서 행해졌다. F 무기들은 1950년대 전자기 펄스 대인 무기들 일렉트로매그네틱 펄스 앤티퍼서널 웨펀즈와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개발되었는데 당시 주로 소련이 개발을 주도했다. 이러한 실험들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을 거치는 동안 행해졌다. 엘프 에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무기가 처음 표면화된 것은 게리 파워즈의 유토 정찰기 격추 사건. 게리 파워스는 미 CIA 소속 유다시의 첩보기 조종사였으며
1960년 5월 1일 소련 영공 정찰 임무 수행 도중 격추역주의였다. 그때 이후로 푸에르토리코 북동 해안에서 발생했던 수중 폭발 사고,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추락,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던 뉴펀드랜드 주 겐더 공항 겐더 에어포트, 뉴펀들랜드의 LODC-8기 격추 사건 1985년 12월 12일. 전세 여객기 일대가 캐나다 겐더 공항 이륙 직후에 폭발. 미군 250명과 승무원 8명이 사망 역주를 포함한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모두 엘프 에너지 무기를 사용한 예였다. 오늘날 엘프 무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래 전쟁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는 그 파동에 노출되는 일반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곧 보게 되겠지.